괜찮은데 32번이 제일 어려워서 32번.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32번. 자, 정신 딱 바짝 차려가지고 보겠습니다. 제목 먼저 쓸게요. 예술과 삶의 분리에 대한 반대입니다. 예술과 삶의 분리에 대한 반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술은 뭔가 일상생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아주 멋지고 화려하고 뭐 특별한 이런 것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예술은 일상생활과 분리되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일상 미학의 부상이야. 부상 나온다는 거야. 드러난다는 거야. 일상에서의 미학이 부상한다. 드러난다는 거야. 요 부분만 좀 여러 번 들어보세요. 32번이 어려워서. 자, 여기서부터 문장 구조 자체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 어디까지가 주어냐면 요까지가 주어라서 주어가 이렇게 길 경우는 앞에서부터 해석해오는 것보다 뒤에서부터 해석해오는 게 더 자연스러워. 그럼 해봐봐. 이게 뭐지? 미적이야. 그럼 해석해보시자. 미적 경험의 그냥 두 개니까 뭐 해방과 확장이 다시 해봐 시작. 미적 경험의 해방과 확장으로부터 나타난 가장 잘 알려진 발전. 이까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미적 경험, 내가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자유롭게 해주고 그것이 확장되는 것이 드러나는 것에 가장 잘 알려진 발달이 뭐란 말이야? 일상생활에서의 뭐다? 미학이다. 한국말이 이해됩니까? 한국말을 읽어요. 한국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 아마도 미적 경험의 해방과 확장으로부터 나타난 가장 잘 알려진 발전은 일상생활의 미학이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일상생활의 미학이 미적 경험이 어떻게 된 해방되고 확장된 가장 잘 알려진 거라는 얘기야. 알겠지? 일상생활에서 내가 뭐 한 거? 일상생활의 미학이 제일 발전된 형태가 뭐란 말이야? 그것이 미적 경험이 어떻게 해방하고 확정된 것을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일상생활 미학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비록 현재 이때 자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비록 뭐가 있지만 현재 이때 flowering of 해가지고 활발한 연구가 있다는 거. 뭐에 대해서? 일상의 미학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가 있지만요. 지금도 일상 미학에 대해서는 생활 속 내가 있잖아. 원래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뭘 것 같아? 아주 추상적이고 되게 난도가 높고 수준이 높을 것 같고 일상생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처럼 느끼지만 그렇지만 뭐라고?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발전이 뭐라고? 일상은 이 미학을 가장 잘 어떻게 하고 해방시키고 확장시킨 것이 일상의 미학인데 비록 그것이 지금 일상의 미학이 활발한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그 다음 뒤에서부터 와야 돼. 해석해보시자. 평범한 사물과 사건의 미적 만족감에 대한 가능성은 뭐부터? 오래전부터 인식되어져 왔다. 지금 활발하게 연구해. 그렇지만 옛날부터도 인식해왔어. 이 말이야. 지금 활발하게 연구됐는데 옛날부터도 오랫동안 인식되어져 왔어. 비록 뭐 했지만 그 다음부터 지배적인 철학 이론에 의해서 뭐하고 격화되고 무시받아오긴 했지만 그러면 지배적인 철학 이론들은 어떻게 했어? 일상생활의 미학을 어떻게 했고 격화했고 무시하긴 했지만 이것이 오래전부터 인식되어지긴 왔어. 지금 어떻게 하고 활발하게 연구하고 세 단계입니다. 옛날엔 어떻게 했다고요? 격화되고 무시받았어. 근데 인식은 어떻게 했어? 오래전부터 인식은 되어져 왔어.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 활발하게 연구되어져 있어. 뭐가? 일상미학이요. 일상미학이. 그 다음이야. 자, 쓸게요. 문학적 전통에서의 인정입니다. 문학적 전통에서의 인정. 그러면 문학적 전통에서 이 일상미학을 인정한 것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 누구다? 소설가들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시인들에 의해서 바이해가지고 시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한 거지? 가치 있게 여겼는가? valued 봐봐.
여기에 valued가 왔다는 것은 이게 뭐다? 또 PP로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또 뭐야? 분사 구문인 거야. 그럼 시인에 의해서 널리 어떻게 한다? 가치 있다라고 평가되어지는, 특히 어떤 시인이냐니까, 시인은 시인인데 특히 어떤 시인이냐니까 어떤 시인들이야? 낭만주의 시인과 그 다음 뭐 아시아 전통에 있는 시인들에 의해서 널리 가치 있다라고 평가되어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그 다음 봐봐. 여기에 보면 더 플러스 이자, 여기서 에어세틱이 뭐냐면 원래 아름다운 것, 미학의라는 뜻인데 더 플러스 형용사가 뭘 수 있냐면 추상명사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자 여기 밑줄 그어봐.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더 에스테틱이 뭐다? 요게 더 플러스 형용사가 뭐 할 수 있다? 추상 명사가 돼서 얘는 뭐가 되는 거다? 미적인 것으로 됐어요. 미적인 것. 더 뷰티풀 하면 아름다운 것이 돼요. 원래 더 플러스 형용사가 집합명사가 될 수 있는 거 알잖아. 우리가 그 정도는 알잖아. 더 올드 같은 건 알잖아. 그럼 무슨 뜻이야? 늙은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집합명사가 될 수도 있고 더 뷰티풀에서 아름다운 것이 될 수도 있다. 더 뭐와 똑같다? 뷰티랑 똑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뭐라 여기서 뭐라고? 미적인 것이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이제 일상의 상황에서의 미적인 것이 오랫동안 뭐였다? 소설가들에 의해서 인정되어 왔다입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이제 현대적 지적 기원이야. 현대적 지적 기원입니다. 현대적 지적 기원, intellectual 지적 기원입니다. 현대적 지적 기원. 자, 소설가들에 의해서 인식되어 왔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장 적절할 거다. 뭐 하는 거? 현대, 여기 아까 얘기했던 거야. 현대적 지적 기원을 어떻게 하는 거? 찾는 것이 이때 to locate가 찾는 거야. 어디에서 찾는 거? 존 드웨니의 Art as Experience에서 현대적 지적 기원을 찾는 것이 가장 적절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찾는 거? 현대적 지적 기원. 무엇이 현대적 지적 기원이냐니까 아까 된 거 일상에 있는 미학. 일상 미학의 그 현대적 지적 가치를 어디서 찾는 거? 존 드웨니의 Art as Experience에서 찾는 것이 가장 적절할 거다. 그러면 그 책에서 드웨니는 어떻게 하는? 이때 against 별표죠. 얘가 반대하는 거야. 이 사람은 봐봐. 일상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겠어? 한국말이 좀 어려워. 일상미학이 무슨 말이겠어? 일상에 미학이 있다는 얘기잖아. 우리가 보통 생활하는 아주 수준이 높고 뭘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미학이 있다.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자,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야. 뭐를? 일상생활에는 예술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일상생활로부터 뭐를? 예술을 분리하는 것에 뭐 해야 돼? 반대해야 되는 거야. 반대하는 거야. 반대하는 것을 주장했다는 거야. 뭐 함으로써? 미학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시킴으로써, 베이스에서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기반시킴으로써. 어디에? 뒤에서부터입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생물학적 그리고 문화적 조건에 기반하여 미학 경험을, 미학과 아름다움에 대한 경험을 우리의 삶의 생물학적 그리고 문화적 조건에 기반함으로써 예술을 일상생활과 분리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을 주장했다. 한국말로 이해가 돼야 돼요. 말이 어려워. 한국말 자체가 어려워.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적으세요. 미적 경험의 본질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미적 경험의 본질. 그 다음 여기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not A but B가 나와 있어. A가 아니라 B다가 되겠지. 그러면 그는 아까 locate 무슨 뜻이야 했어? 위치시키다 했지. 그럼 그는 어떻게 한 거야? 아름다운 거, 미적인 것을 위치시켰어. not A but B니까 어디에? A가 아니라 어디에다가? B에다가 위치시킨 거야. 우리가 생각한 엄청나게 높은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뭐가 아니라 뒤에서부터 볼게요. 무엇에? 시작. 미적인 것을 감각과 감정의 내면화된 인식이 아니라 뭔가 되게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에다? 뒤에서부터야. 어디에? 자, 뭐지?
사물과 사건의 세상. 자아와 자아하고 사물과 사건의 세상. 그러니까 일상, 우리 라이프하고 무엇과 일상의 세상. 이것들이 어떻게 완전한, 그 다음 이런 이 단어 봐봐. 인터, 페네트레이션입니다. 이게 뭐라고? 상호 침투란 단어야. 단어가 인터니까 서로잖아. 그 다음 페네트레이션, 이게 침투란 뜻이라서 상호 침투, 완전한 상호 침투에서 찾았다. 서로 어떻게 한 거야? 그럼 자아랑 어디서 일상에 있는 세상이랑 어떻게 했다고? 완전히 서로 겹쳐져 있다. 서로 침투되어져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말이 어려워요. 드웨이니는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유지했어. 뭐를? 대절이야를. 대접속사입니다. 어떻게? 미적인 것은 어떻게 한다고? 명확해지고 강화되어진 발전의 형태라는 거지. 속성들의 발전의 형태다. 뭐하는? 모든 일상적으로 완전한 경험에 속하는. 뒤에서부터 해석해봐. 시작.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할 거야. 해봐. 시작. 미적인 것이 여기로 갈 거야. 시작. 미적인 것은 모든 일상적으로 완전한 경험에 속하는 특성들의 뭐하고? 명확해지고 강화되어진 발달들이라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 유지했답니다. 됩니까? 말이 너무 어렵죠? 한국말로 이해가 됐어. 한국말이 어려워. 그럼 이건 뭐다?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 일상에 있다. 그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요. 되게 어렵게 써. 자, 이거 한 번만 더 해석해 보시고 억붙고르기까지 할게요. 숙제해 오시고. 야, 이거 끊어야 되죠. 말 자체가 어려워.